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2부입니다. 2부. 손병희의 나란히 가잖아도 2부 시작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1시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1시 12분이 넘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일요일의 남자는 송혜고요. 금요일의 남자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설계의 촌철살인마는 고재열 기자고 이 개그계의 촌철살인마는 이분입니다. 자, 노정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네요. 왜요? 아니, 아무리 실수를 하셔도 네. 촌철자를 붙여야지. 그냥 살인마라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런가? 왜 그랬어요? 아니, 촌철살인마는 듣는 전두환 전 각하 서운하시게. 그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예. 아니, 전 대통령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쿠데타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전두환은 그냥 전두환이죠. 전두환 씨나? 예. 씨도 안 됩니까? 아니, 전두환 씨는 그거는 존칭이니까, 존칭보다도 그건 칭호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두환은 사실 저는 그 박정희도 박정희 씨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후에 민심이 어쨌든. 네. 글쎄요, 부정선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여론과 언론과 민심이 휩쓸려서. 네. 그 헌법도 그렇고. 네. 대통령의 부정개표나 개입 없이 당선된 케이스도 있었죠. 좀 애매하네요,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때 잘 보세요. 예? 일단은, 예. 누굽니까? 윤무선 대통령, 물리치고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고, 두 번째는. 예. 그리고는, 잘 보세요. 18년 동안. 김대중 후보랑 붙었을 때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해서 이겼잖아요. 그 근거나 증거는 뭐뭐로 되고 있죠?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분의 당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국민들 10명 중에.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그런 그렇군요. 선거였잖아요. 군대에서는 그야말로 당연히 멋지게 알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더 선배님이시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도.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는 야당 정치인한테 찾아왔대요. 거기 경찰인가 공무원이 찾아와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나 잘리니까. 여기 야당 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좀만 손보자고. 그러고 손 봐갖고는 올려 보냈대요. 그리고는 그때 하여튼 시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신 통령의 길을 가는 그런 유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신의 핵심은 뭡니까? 나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역시 손병희 선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병희에게 물어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민재영 이양 하죠. 자기는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정치를 참여를 해요.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네. 그리고는 변신하죠. 예, 그리고는 그동안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별 2개가 별 4개로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별일이 다 있네요. 예, 퇴임식 하면서. 따블 뛰었네요. 예, 눈물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나 같은 불행한 군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안 했고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예. 다시는 본인과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이야, 군인. 그거는 넘길 때고 저는. 군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트뉴스다. 우리 정승조. 스스로 별 2개 더 달아서 별 4개 딱 한 다음에, 대장 한 다음에. 불행한 군인이. 예, 군인. 그리고는 퇴임식. 민간인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예, 저녁식 퇴역식을 하는데, 다시는 아까 같은 불행한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본인 같은 불행한. 근데 사실은 그 말 하면서도 별로 불행한 버전으로 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행복하게 친 거군요. 예, 합당한 가장 어울리는 영어 수거가 있죠. 뭡니까?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네, crocodile's tear. 예. 왜냐면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고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게 왜냐면 슬퍼서가 아니라 먹이 가운데 있었던
염분 있잖아요. 염분을 배출하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 생리적인 현상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잡아먹은 다음에. 인사하고 나서 지금 6분을 무려 전두환 씨가 맞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맞냐. 그다음에 박정희 씨는 처음에는 씨였는데 그 후에는 어쨌든 민도가 어쨌든 대중들의 판단에 따라서 각하 대통령이 된 줄 알았더니 손병희 선수 얘기에 따르면 역시 모든 것을 총동원한 관건 부정선거라고 실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C자를 예. 붙이는 게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붙여주고 대통령이란 칭호는 각하돼야 됩니다. 좋아요. 아, 네. 그분을 또 그래도 신처럼 모시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예 거의 이건 제 견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네. 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네. 오늘 그 사람을 쓰는 걸 보면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도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네. 저는 그때 그래서 잠깐 사회를 보면서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에 관한 그 주제를 풀어봤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이번 주 가장 큰 화두가 역시 서청원 전 그렇죠. 친박연대 대표. 또 이분이 이력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뭐 길게 논할 가치는 없지만 중대 정치학과 나와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한 11년 정도 했고요. 역시 조선일보를. 그 후에 이제 뭐 민한당 13대 국회의원으로부터 11대 시작해서 이제 YS 계열 총재 비서실장 하면서 그 유명한 새로운 뉴코리아 신한국당 네. 그 시절에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한나라당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에는 이거로 갔습니다. 예. 친박연대 때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수십억 32억으로 일단 밝혀진 것만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착복한 횡령이나 사기 이런 범죄가 아니라 당을 위한 네. 선공 후사 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받아서 일어난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착복이나 개인비를 볼 수 없어서 그래도 화성갑 주민들에게 과연 개인적으로 쓴 나쁜 사람인지 그래도 친박연대나 또 새누리당이나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박근혜 의원을 좋아했던 친박연대를 전국에서 그래도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라는 걸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홍문종 사무총장과 김재원 의원과 여러 이번 선거와 관련된 그 핵심 인물들이 그렇게 일단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범죄인으로 됐지만 사실은 민심이 좀 판단하게끔 기회를 한번 더 주자가 이번에 공천심사위를 통과한 아무 말을 안 하시네요. 뭔가 이렇게 치고들어 봤는데 왜냐면 그래도 제가 말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내가 얘기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래도 추임새 아시잖아요. 음악인이신데. 그런가요? 추임새 1초 2침 쳐주라는 얘기지 혼자 1, 2분을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추임새 할게요. 네, 반응을 넣어주세요. 예, 이게 그랬군요. 조직폭력배랑 똑같은 행태예요. 그래요? 그렇죠. 조직을 위해서 돈을 쓴 거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갈취한 다음에 그걸 조직으로 해서 쓰면은 자기가 착복한 게 아니니까 죄가 아닌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 더 중요한 거는 2002년 대선 때 그 한나라당 중앙선거위 위원장을 맡아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네. 그 유명한 우리의 그 차떼기라는 세 글자. 예. 그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차떼기의 뜻을 잘 모르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왜 밭에 이제 농민들 농사지면 한두 개를 파는 게 아니라 네. 밭 전체를 집단 떼기로 네. 밭 떼기로 넘긴다고 하거든요. 무나 배추 이런 거를. 유통상인들이 예. 한산 농사 지을 때 가서 밭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잘 자랄 것 같다. 그럴 때 농부랑 몇 밭주인이랑 평이니까 몇 마지기니까 얼마에. 예, 얼마에 딱 이렇게 하는 그 거죠.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죠? 네네. 예. 통으로. 통째로 넘기는 걸 차 떼기로. 근데 이제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탑차라고 있죠. 왜 탑차? 네네네. 그죠? 전국 탑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냉장이 가능하기도 그걸 하니까. 열고 이제 대기업 집단들에서 그때는 5만 원권이 역했기 때문에 네. 수표는 들키기 때문에 네네. 역시 10,000원짜리로. 그럼 차떼기 원조가 바로 이 당이었고 그때 이회창 대표였었죠. 그때 정확하게 1,000억은 아니지만 800~900억으로 일단 발표가 그러니까. 제가 요 팩트를 좀 알고 있어서 그런데 네. 1분 정도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2002년 대선 때였잖아요. 예. 그죠? 예, 그때 이 차떼기를 주도했던 게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였어요.
젊은 실무자로. 아니요. 그럼 주도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30대 초중반인데. 30대 중반 아니요. 30대 저 수백억을 예. 그러니까 37 뭐 이럴 때였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벤처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국민의 정부 때 네, 맞아요. 벤처가 활성화됐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아주 테헤란노 뭐 대한민국 IT 예. 벤처 붐이 일었었죠. 그래서 잘된 데 같은 경우는 돈 엄청 벌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1년 이 선배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런 벤처 금융, 벤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런 거 키워주는 거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회사? 예, 인큐베이팅을 배우고 온 거예요. 아, 그랬다가 와서 그러니까 벤처에 인큐베이팅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얼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 정도로 그게 뭐 예를 들면 세롬이라는 데도 뭐 예를 들면 50배가 뛰어서 네. 그때 기사에 뭐 박정훈 씨 얼마 투자했는데 50배가 뛰었다. 그러면 1억 넣었으면 50억이 되고 네. 10억 넣은 사람 500억짜리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주식으로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돈을 몇 천억의 돈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숫자는 몰랐던 그때 네. 대선 딱 지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벤처 거품이 IT 거품이 빠질 때거든요. 예. 빠질 때였는데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를 당분간 유지시켜주니까. 유지시켜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정부 돈을 끌어서라도 우리를 일단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착륙 시키던가. 그래서 거기다 베팅을 한 거래요. 아, 베팅을 했군요.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해서 재미 봤던 그런 벤처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니들 돈을 일단 모은 거죠. 이쪽으로. 예. 진짜 베팅이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같이 의논 행보 끝에 승부수를 그렇게 띄운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진짜 실무 현실을 알았던 사람의 증언이고 생생한 증언이고. 예. 그분이 대충 오간 규모도 기십억부터 기백억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양반은 해외로 도망가갖고 출구조사 발표한 그때 네, 이미 떴어요. 예, 그때 큰일 났다 그래서는 예약해갖고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홍콩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홍수시 지난 다음에 왔습니까? 예. 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당선되고서 재밌다. 손병희 선수의 실명도 될 수 있어요. 누군지 그러지 알아요. 마시고요. 네. 그런데 차마 되지 못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차떼기는 아니고 5만 원권이 생기면 5배로 줄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차떼기는 누가 그 당시에는 더 긁어모으려면 항공모함 정도는 띄워야 된다. 이지스함이나. 네. 아, 근데 유력한 설이 5만 원권 정도면 이제 옛날식의 차떼기만 해도 5배 이상 긁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수천억 이상 모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친박연대 대표자였고 우리 박근혜 호칭이 또 애매해지네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세스 박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레이디 가카나. 예. 레이디 가카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친박연대라는 그 아주 특별한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화성에 저는 전원으로만 들었고 뉴스 사진이랑 몇 개 봤는데 와, 개소식에 네. 개떼같이 3천여 명이 쥐떼같이. 앞으로 4년 2개월은 남았으니까. 네. 4년 2개월 하다가 뜨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뜬 사람처럼 네. 살아 있어야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정과 이게 문제가 아니고 4년 2개월 동안 해먹을 거 다 해먹겠다. 왜냐하면 네. 그때 차떼기로 해드실 수 있는 거 골고루 다 해드신 게 그 서청원 그 중앙선대위 대책위원장과 그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을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로는 당선될 것도 같고요. 또 네. 모르죠. 여론조사라는 게 또 거품도 있으니까 그 민주당의 5.16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당선되겠죠. 어쨌거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잡음이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구시대 부패 인물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네. 딴 거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딱 이거다. 그냥 가자, 고하자. 4년 2개월 동안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당락에 관계없이 앞으로의 세대는 4년 2개월 동안에는 그 후에는 단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해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고 예. 이쪽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대법원까지 간 그 부정부패 확정자 혐의자지만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공천을 던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김기춘 비서실장 온 이후로 4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털고 나가자. 죽기 전에 사람이 자기가 해보고 싶으면 다 해보잖아요. 예.
김기춘부터 뭐 지금 홍사덕 이 칠순 초순 어르신들과 386 예. 386 어르신들. 그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386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진짜 좋은 시대 386도 있잖아요. 우리 손병희 선수처럼. 근데 어렵더라고 그리고 좀 너무 어려워. 60년대 뭐 어떤 뭐 80대를 바라보는 뭐 30년대생들. 30년대생들 너무 어려워. 대중적으로 좀 어렵고. 네. 아무튼 이 칠순 노인네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생을 마감하자는 걸로 저는 읽혀집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이 행태는 역시 조폭이다.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너 저 나이트클럽 운영권 하나 줄게. 뒤를 봐주기도 하고. 예.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운영권 하나 주는 겁니다, 지금. 예, 주는 거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 때는 전국에 강산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산을 다 들어먹고 4대 강을 그리고 통업자들한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줬죠. 상대적으로 돈 벌고 해먹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법으로 탄압하거나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더 해먹을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예. 예.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토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남은 것들 이번에 완전히 잡수시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게 남은 거 있는 예, 거 있는 4대강 거. 말고 혹시 또 털어먹을 게 있다면 네네네. 워낙 또 3,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라 김기춘 실장부터 이 서청원 뭐 홍사덕 저는요. 예. 이 화성이 지금 수원이잖아요. 예, 수원이 수원 옛날 지명이 화성이고. 네네네. 그죠? 화성이야말로 아주 큰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이 당에서는 말이에요. 그 당에서는 왜 화성이 정족 때 만들어졌을까? 세종 때만 만들어졌어도 지금 고칠 게 많은데. 그럼 그걸 해먹을 수 있을 텐데. 아, 그래서 저 부패 정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썩다 그 뜻이 아니고요. 네. 우리 저 뷔페. 아, 뷔페. 프랑스어. 예. 가면 골고루 이것저것 양껏 마음껏 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양껏 마음껏 네. 뭐 과식이 나든 배탈이 나든 말든 가시기 전까지 해 먹을 수 있는 거 다 골고루 이것저것 맛있게 잡수시라고 열어준 공천의 이름으로 화성갑 주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지지도와 인지도로 대중적으로 무죄 선고를 다시 받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천현 이름은 40년을 지배한 사람이고 5.16 그렇죠. 그 후보는 그냥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그냥 생활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지명도가 이 화성갑이라는 지역구가 워낙 지금의 여당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일수록 그 야당에서도 강력한 인물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만 강남구민들 한 얘기가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당 새누리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왜? 야당 인사들이 너무 시원찮다는 얘기예요. 인물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다 이건데. 그게 참 민도가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는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세력이고 집단이고 정책이고 그것들의 집합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인물의 중요성을 과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만인들이 모여서 만민 공동체를 이뤄서 그것들이 실천적인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지켜질 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크게 권력 싸움은 없지만 조그만 세세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평화로워지고 순조로워지고 예. 하나하나 좋아지는 것처럼 네. 근데 우리 국민들 60, 70년 동안 권력 싸움만 봐가지고 권력하면 총이나 칼이나 쿠데타나 총선이나 권력 싸움만 봐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큰 그 언론에서는 늘 경마장식 보도로 넘버 1, 2, 3, 1로 삼긴 예. 보도하고 사실 DJ 노무현도 스타급 리더급으로만 그렇게 큰 사람들이죠. 네. 사람을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래도 선진국은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네.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키워주고 막 이런 거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민주당이라는 그 정체성 예. 국민의 상당수는 항상 민주당파, 공화당파. 그걸 우리나라라고 뭐 경상도, 전라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정책과 이념과 어떤 하나의 공동체적 가치로서 이렇게 존재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지역 감정하고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딱 두 가지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에 선거, 집단, 과반수 이런 실질적인 가치는 오간됐고 서청원이라는 큰 인물 유명하지 않고 악명이 높아도 6선이든 7선이든 뭐 차떼기든 뭐든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랑 친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얹혀보자라는 이 정도의 민도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인들은 자기의 부고 기사 빼놓고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그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참 후진 정치를 또 언론을 면할 수 없고 보니까요. 예. 이분이 정계 입문을 80년까지 조선일보 기자를 했고 81년에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인데 민한당이라고 있었죠. 그때. 민한당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기존에 있었던 당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는 자기들만 하기가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주죠. 살짝, 예. 그게 바로 민주한국당이라고 그리고 국민당입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민한당 총재는 유치송이었고 그죠? 예. 그리고 국민당 총재는 김종철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있어요. 거기 국민당 출신의 지금 여당의 원로 이만섭이 그 그때 유명한, 이만섭 의원이 의장까지 부총재까지 했었죠. 예, 뭐 이런 건데 이 민주한국당이 그러니까 국민당이 다 어용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사쿠라 정당이기 때문에 물타기형 정당이죠. 실제로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통 야당을 복원해 보자라고 해서 결성된 게 민주화 추진 협의회. 이게 민추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동 대표가 관련이 있어요. 예, 이 공동 대표가 김영삼, 김대중이었죠. 네, 양김의 시대. 예, 그 중에 상임 운영위원을 했던 것이 그 YS 몫의 서청원 씨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통일민주당 그 YS의 당에서 13대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하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활약을 하다가 3당 합당하면서 바로 신한국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다음부터는 계속 양지만을 가고 있는. 그래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YS의 측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박정희 정권과 싸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따님의 대권을 위해서 일로 매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좀 변신에 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변전이라고 찾는. 보는 분도 있는데. 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의 그 일생을 보면서 결국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문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한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검찰들이 그랬죠. 예, 홍사도 끝까지 유지된 건 아니지만 지금 홍사독도 그렇고요. 이 서청원도 그렇고 전부 다 범죄자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회라 그러면 다시는 정계에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물론 이제 범죄도 실정법 따지면 국보법이라든가 집시법이라든가 네.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현실 기성 잘못된 체제에 항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인이 되는 수도 있죠. 이 양반들 경제사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악질범들이죠. 경제사범들은 그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치사하기로 소문이 나였대요. 네.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들으면 지 혼자만 먹거나 뭐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경제사범들은 이 재소자 가운데서도 상당히 경멸을 받는다는 그러나 대놓고 경멸을 하지 못하는 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 심지어 조직폭력배들도 네. 경제사범들은 이제 비웃으면서 국보법이라든가 집시법이라든가 들어온 분들은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는 그랬다고 합니다. 뭐 여러 할 말이 있겠지만 네. 그 그럼 서청원 씨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청원 씨 얘기는 저희가 보궐선거가 10월 마지막 날인가 그렇죠? 네, 네. 10월 30일인가 네, 30일인가. 포항하고 화성에 딱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민심에 가늠자라는데 뭐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갑이라는 데가 워낙 김성애 전 의원부터 예. 그리고 지금의 판도로 봐서 화성갑 주민들 전체가 갑자기 바뀌거나 깨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또 포항 저쪽 남물론 가보니까 재수 씨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김형태 씨가 물러나고 나온 게 바로 잠깐 열린우리당 후보로까지 나왔던 저도 공무원 잠깐 할 때 먼 달치에서 알았던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출신 행자부 장관까지 마지막 참여정부 때 했던 사람이 네. 이리저리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고 새누리당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 꽂은 거거든요.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대기에는 민주당의 5.16 후보나 민주당의 허대만 후보가 되길 바라지만 네. 왜 민주당이라서가 아니라 인품이나 인격이나 네. 선의를 봤을 때 근데 국민의 민도 특히 화성이나 포항 분들의 민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죠. 예. 그건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설명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네. 지역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거대 권력이라 하면 선의 불의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현실적 권력에 혹시라도 떡고물을 얹어보자는 우리 얄팍한 우리 인간들의 민도를 생각해 봤을 때 내기를 한다면 100% 새누리당이 되는 걸로.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이걸 미리 얘기해 나온다. 네. 국민TV이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과 언론에서는 민심 박근혜에게 있어로 제목을 뽑아놨을 겁니다. 지금 벌써. 네. 그러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심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민심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 대중들이 항상 현명하거나 깨어있지는 않고 대중도 우매할 때도 있고 그러나 믿고 가야 되고 늘 승리만 하진 않는다는 말을 미리 드리면서 네. 화성과 포항 두 군데를 가지고 4년 내내 똑같이 이렇게 유신체제나 공안으로 또 자기 친정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청와대 새누리당의 민심으로 아마 이제 확정을 돼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국민TV를 보시는 우리나라 2,500만의 그래도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게 민도가 아니라는 거를 늘 얘기를 하고 다녀야죠. 그렇죠. 예, 저도 선제 공격입니다. 선빵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전국 운영에 탄력 붙을 듯 이런 식으로 또 붙을 뜻도 아니고 박심에 대한 뭐 민심은 박심 뭐 이렇게 제목 이야 뭐 제가 몇 개를 더 될 수 있습니다만 허대반호 후보 괜찮은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다 예. 인지도와 지명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네. 예, 인품이나 실력이나 걸어온 길이 네. 성실하게 걸어온 당직자 네. 혹은 그냥 시민의 운동을 걸어온 사람들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요. 나머지 얘기 잠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한숨이 나오네 저절로. 갑자기 미리 얘기를 하니까. 예. 이번에 부정개표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조그만 구역이고 1, 2만 표, 뭐 2, 3만 표 짜가기 때문에 굳이 개표 부정이나 미리 뭐 결과를 띄워놓지는 않고요. 네. 예, 요건 거는 참관인들 그렇게 눈 뜨고 안 보셔도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개표 부정은 하지 않을 걸로 이 두 군데에서.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 눈에 띄게 하면 또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제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표 부정은 이 두 군데에서는 없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흥보가.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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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 기가 막혀.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반 이상은 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원칙과 신뢰를 많이 하는데 원칙은 자기가 정하기 원칙이고 신뢰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위한 신뢰라고. 신뢰가 됐죠. 신뢰합니다. 신뢰에게 신뢰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네. 서청원 씨는 그렇다 치고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석기 시대로 다시 회귀했는데요. 이석기와 그리고 김석기입니다. 네. 저는 뭐 딱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석기라고 다 같은 석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 한 석기는 내란 음모 공작에 시달리고 있고요. 시달리고 있고. 딴 석기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네. 예, 뭐 육도문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딴 석기. 한 석기는 이렇고, 딴 석기는 용산 참사와 그 다음에 역시 그 공기업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평가를 거칩니다. 네. 인품과 실력이 어느 정도. 근데 꼴찌를 계속 맞은 사람을 네. 그냥 그것도 가장 알짜배기 황금알 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을 모두 예, 관리하는. 대한민국 거는 다 하죠. 근데 이게 평가에서 후보자들 중에서 평가하는 꼴찌였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뢰라는 단어에 신뢰를 저지르고 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웃긴 게 사실은 김석기 서울청장, 사실 경찰청장까지 잠깐 내정됐습니다만 하도 잡음이 있으니까 그 용산 철거 예.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물러나서 다음에 희락당 그 영감. 예. 그분도 이제 돈 먹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직 경찰청장이. 그렇군요. 세상에. 맞아요. 예. 아이고, 까먹을 뻔했어. 고대 MB 후배.
네, 뭐 저기, 네, 그렇죠. 네. 아니,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분은 영남대 행정학과 출신, 그다음에 동대 행정학과 나온 경찰대 출신 아닌데 네. 경찰 간부 후보생을 수석 졸업하면서 승승장구 달려왔어요. 일본 통이기도 하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용산 참사라는 민간인과 경찰관 한 명까지 그렇게 운명을 하게 만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대한민국 행적상의 난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뭐 인권 복지 사각지대니 그다음에 절차와 실정법을 무시한 처사, 그다음에 개발 만능주의가 다 결합된, 네. 그리고 누구 하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리고 그 시민들의 시위를 불법 폭력 좌경으로 몬 이것들이 다 응집된 사건이 바로 MB 정부 초기의 용산 참사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래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넘버 1, 2라면 네. 거의 같은 급이라고 봅니다. 네. 예, 총장도 장관급으로 저희가 봐요. 검찰총장은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법무장을 무조건 높고 총장은 그 밑에가 아닙니다. 네네. 예,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내에서도 경찰청장이 가장 총수지만 서울청장은 1.5배라고 할 정도로 넘버 2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핵심 중에 핵심이고 서울청장은 그냥 차기 늘 올라갔던 혹은 실제 경찰청과 맞먹는 급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시장도 다 같은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은 다르지. 예, 그거는 예. 저 총리급으로 따져주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시간 남은 시간에 실정법과 절차법 위반 이런 거 논하기 전에 다 떠나서 네. 행정적 법적 책임 아니더라도 그렇게 6명 이상의 무고한 임명이 살상된 그 책임자가 지금 어디죠? 진짜 산골에 가서 백담사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참회하고 그 희생된 유가족들과 그 경찰관 후배에 대해서도 평생 한으로 안고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예. 이 새 정부에서 먹고 살겠다고 임명장을 들이밀어가지고 네. 또 그 알짜배기 그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MB 정부의 실세인데 박근혜 정부가 받아서 임명했다는 거. 용산 남일당 앞에서 매일 아침 쓰레기 줍고 빗자루질 해야죠. 예. 그러고 있어야 될 양반이 지금 그 2009년에 경찰청장이 임명되고서 치안활동의 중심을 민생 치안으로 전환한다면서 경찰관 기동부대를 스텔스, 그린포스 부대로 편성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경찰력을 선보이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죠. 방범활동 강화, 불법 오락실 등을 중점 단속했는데 조직폭력, 불법 사첩,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업무를 시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강경한 그렇게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는 건데 바로 용산에 자기 생존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분들도 바로 이런 조직폭력배에 준하는 그러한 범죄자로 본 거죠. 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진압을 명령했었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야말로 학살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필적 고의보다 더 센 네. 고의에 준하는 그 이게 사실 뭐 중과실도 아니라 고의범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얘기를 깊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역시 지금도 말했지만 이런 감옥을 살거나 아니면 조금 무서운 나라 같은 데는 진짜 실형을 살 것뿐만 아니라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중범죄인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뭐 매각단체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거든요. 네. 기획재정부가 총 관리하는 물론 교통부랑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공항공사는 이런 핵심 사장으로 앉혔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죠. 지금 원판 김새로 불려오는 원세훈, 김용판은 기소가 됐잖아요. 네. 김무성과 권영세는 지금 저렇게 일단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국민의 이름으로 단도대 올려야 됩니다만 네. 단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원판 김새 사인방과 MB 이 박근혜 정부 넘어오는 그 연결고리에 몇 가지 실세와 그 내락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네. 그 중에 뭐 김용판이든 지금의 현재 경찰청장이든 당시에 이 김석기든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그 연결고리를 쥐지 않고서야 혹은 MB 자신이 네. 이렇게 친박도 많거든요. 아까 말한 서청원 씨 같은. 근데 예. 뭘 잡고 있길래 이 공항사 사장에 내정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뭘 믿고 들이댔냐 이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점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김석희 씨는 최수중 방통위원장의 고등학교 후배고
경상도 파벌, 경주 출신이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완전 출범 MB 당시부터 예, 일찌감치 경찰 고위직 내정이 점쳐졌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요. 지금 영남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영남을 고소형 강부자라고 불렸던 MB 정권은 예. 조금 더 그립고 좀 인간미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쪽은 고소형 강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저 친정 체제입니다. 친정 네, 체제. 신유신 체제. 네, 신유신 체제. 네, 경로당 체제. 아이고, 참. 그쪽은 조금 범위가 넓기는 했거든요. 네. 영남, 고대, 소망교회 이쪽이었는데 이거는 그건 아니죠. 인사를 보면 다 한다고 9명 장차관급 줄줄이 낙마할 때까지도 인정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윤창중 그렇게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네. 또라이기 때문에. 예. 강의가다 저렇게 개짱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시쳇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허태열 비서실장입니다. 예. 대한민국 지역감정의 주도자 허태열. 그죠? 부산에서. 네.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김기춘 비서실장. 네. 요 인사를 보면 MB의 고소형 강부자는 정말 MB가 그립다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좀 신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그죠? 본인이 말씀하신 이겁니다.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그 손석희 씨와 함께 그 라디오에서 했던 그렇죠. 자기 좀 불편하다고 아니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일단 딱 국민과 싸우자는 인사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해볼 테면 해봐라. 네. 나도 할 때까지 하겠다는 거 얘는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드러낸 겁니다. 국민적 저항이라는 말도 본인이 쓰셨지만 그 말이 곧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70%가 60%가 넘다는 것을 과신하고서 그들을 위한 내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면 된다고 하는 원칙과 신뢰는 저버리고 말이죠. 네, 이런 불통의 정치. 자신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 자기는 공주고 자신은 가업을 잇기 위해서 나왔고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한을 풀러 나오는 그러한 이 MB는 나라를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가업을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자신의 유지를 받들어. 예. 유신 정권이나 유지 정권이네요. 정권이- 유지를 받들어서. 아, 네,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풍자십니다만. 자, 그러면은 음악을 딱 깔면서 갑니다. 네. 예. 깔아 주시죠. 보궐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 깔아주시면 그냥. 네. 가시죠. 예. 예, 제목은 무능한 유권자와 유능한 유권자. 네. 시인 노정. 뻔뻔스러워. 무능한 유권자는 오판을 하고 유능한 유권자는 심판을 합니다. 무능한 유권자는 명이 박하거나 세상을 훈계하려는 사람을 고르고 유능한 유권자는 원만하고 순리적인 사람을 고릅니다. 무능한 유권자는 근대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을 고르고 유능한 유권자는 재치 있고 인간적인 사람을 고릅니다. 스스로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저런 뻔뻔스러운 시인하고 있어요. 시인하고 예, 있어요? 시인하고 있어요. 예, 부인하면 안 되죠. 이 버전이 아마 보궐선거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말한 지금 현재 4대 후보로는 서청원 5.16, 네. 화성갑에, 네. 그리고 포항 나물릉의 박명재와 허대만 네네. 그 네 분을 가지고 지금 정해놓은 게 있는데 미리 하면 또 다음 주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군요. 예. 네, 여러분 어쨌든 뭐 시인으로 자기가 뻔뻔스럽다는 것을 시인하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노정현 씨의 부인께서 이 사실을 시인하실 거라고. 부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늘 힘내시고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폐튀김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